자, 이번 강의 주제는 C++의 클래스입니다. C++의 클래스와 자바의 클래스가 100%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같지만 약간의 구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C++의 클래스 구조와 자바의 클래스 구조 차이를 먼저 설명하는데, 클래스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는 무엇으로부터 발전되었을까요? 클래스는 우리가 C에서 구조체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 C의 구조체가 자바 C++의 클래스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C의 구조체와 자바의 클래스, 그 차이는 뭘까요? 외관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C의 구조체는 데이터 영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로 넘어오면서는 메서드, 함수 영역이 추가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조체와 클래스의 외관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를 설명하려면 많은데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C++의 클래스 구조 차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자체 코드를 봅니다. 자체 클래스 테스트 가져왔습니다. 당연하게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속성과 메서드로 구성되는데, 자, 여기서도 용어 먼저 하나 정리하면은, 우리가 속성은 다르게는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메서드는 다르게 멤버 함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용어 사용해서 C++에서는 속성보다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 차이를 봅니다. 첫 번째, 조건 지정자, 여기 priv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콜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C++는 콜론이 있는 거죠. 밑에 퍼블릭에도 무엇이 바로 이 콜론이 있습니다. 자, 이 콜론의 의미는 뭘까요? 이 콜론은 통상적으로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 기술합니다. 해서 C++에서는 이 조건 지정자 private 한 번만 기술하고, 이 private 속성을 가지는 멤버 변수를 여기 여러 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t a는 1, int b는 2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한꺼번에 기술할 때 자바하고 약간의 차이입니다. 또 외관적인 차이가 하나인데, 끝에 봅니다.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클래스 마지막 부분에 중괄로 닫고 세미콜론이 있는 것이죠. 자바에 이 세미콜론이 있었습니까? 자바에는 없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자바 클래스 만들어 사용하다가 갑자기 C++로 넘어오면은 코딩할 때 무엇을, 이 세미콜론을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컴파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 오류가 발생될 것입니다. 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거 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세미콜론 붙이고 컴파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컴파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에서도 C++ 이 세미콜론을 빠뜨리고 출제하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바와 C++의 외관적인 클래스 구조 차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객체 생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쪽 메인 함수에 가보면 테스트, 여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표 t입니다. 이때 별표가 붙으니까 t는 뭘까요? 포인트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C++에서는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포인트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포인트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더 깊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시험에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잠깐 설명합니다. 자, 오른쪽에 비슷한 코드인데 차이는 뭐냐? 객체 생성의 차이 가져왔습니다. 자, 아래쪽 메인 함수를 볼까요? 테스트 t, 여기는 뭘까요? 객체 생성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C++에서 객체 생성은 포인트 또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이 차이, 첫 번째 차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new라는 연산자 키워드를 써야 된다 해서 좌측을 볼까요? 테스트 포인트 t하고 무엇이 new라는 연산자가 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게 new라는 연산자가 없다. 자, 첫 번째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는
포인트로 객체를 생성하였을 때는 바로 연산자 사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콘솔 아웃을 볼까요? T하고 바로 이 하살표 연산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C의 구조체 포인트 하살표 연산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생성된 객체로 이 get 메소드 위에 볼까요? get 메소드는 그 속성 A 더하기 B니까 3을 반환하죠. 바로 이 3이 출력되는데 반드시 이 생성된 객체로 get 메소드 호출할 때 무엇을 포인트면은 하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고 오른쪽을 볼까요? 포인트가 아니면 하살표 연산자가 아니고 뭘까요? 이 도트 연산자 이거는 자바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 생성에서 포인트를 이용하느냐 그냥 하느냐의 차이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메모리 관련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어디에서 자바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설명은 할 건 없고 핵심은 뭐냐? 바로 C++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객체를 생성하면은 자바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객체 생성하면은 객체는 어디에 생성되었습니까? 힙 영역에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의 시작 주소가 어디에? 바로 그 T라는 곳에 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할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시험에서도 거론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C++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되었을 때는 메모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궁금하겠죠? 잠깐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C++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면은 그 객체는 어디에? 스택 영역에 생성된다. 다시 말하면 포인트를 이용하면 힙 영역에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스택 영역에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객체를 그 힙에 생성하는 거하고 스택에 생성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 힙 영역에 객체를 생성하면 할 것이 많으니까 객체 생성되는 속도가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프로그램 실행이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스택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객체 생성을 스택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메모리 사용해서 이 스택은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객체를 스택에 사용해서 프로그램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클래스 C++ 자바 차이를 좀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자와 소멸자입니다. 먼저 이 생성자 소멸자 설명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바 할 때 소멸자 들어보았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바로 이 자바는 기본적으로 소멸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C++은 소멸자가 있다. 차이점입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아래쪽 표를 봅니다. 힙 동적 변수 할당 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힙 동적 변수가 뭘까요? 오른쪽 그림을 봅니다. 우리가 이 힙 동적 변수는 무명 변수 이렇게 하는데 바로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는 힙에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힙에 생성된 변수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참조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힙 동적 변수. 여기서 왜 힙 또는 동적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힙 영역이 생성되는 게 힙이고 이 힙 동적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할당되는 것이죠. 해서 동적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힙 영역에 생성되는 객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힙 동적 변수라고 하고 이름이 없으므로 무형 변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어에서 이런 힙 동적 변수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언어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래쪽 표를 봅니다. 바로 C 언어, C++, 자바, 그리고 파스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이런 내용이 많이 출제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하였습니다. 우리가 C에서 말로크 함수 많이 사용하였죠. 바로 이 말로크가
힙 동적 변수 할당하는 함수고 해수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프리로 해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할당은 기본적으로 U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해서 C++이든 자바든 힙 동적 변수 객체 메모리 할당은 U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수하는 것은 C++에서는 딜리트, 바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될까요? 하나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는 무한정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계속 생성하면은 그 객체는 힙 영역이 할당되는 거죠. 계속 힙에 할당만 하고 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작동 중에 메모리 부족으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해서 이 프로그래머가 객체 지향 언어로 프로그램 할 때는 객체를 힙에 할당하고 해수하는 작업을 실수로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할 때 프로그램에 실수했을 때 실행이 잘 되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갑자기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실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해서 자바의 원리는 사람이 객체 할당하기는 한데 해수는 누가 하느냐? 사람은 실수 덩어리니까 사람이 하지 않고 누가 해주느냐? JVM이 처리해 준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JVM이 어떻게 해수를 할까요? 적절한 시점에 메모리가 부족하기 전에 어떻게 해수하면 될 것입니다. 이 내용도 과거에는 종종 출제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식 코드 분석합니다. 클래스 테스트. 그러면 생성자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특별한 메소드가 생성자였습니다. 아래쪽에 테스트하고 int 이게 뭘까요? 생성자가 되겠죠. 그러면 소멸자는 뭘까요? 소멸자도 생성자하고 그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것이 테스트입니다. 소멸자인데 앞에 단지 여기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파도 이 tilt라고 읽습니다. tilt라는 이 기호를 붙이면 무엇이 될까요? 소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정리합니다. C의 소멸자, 정리할 게 어떻게 보면 많은데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바로 기호 tilt를 붙이면은 생성자가 아니고 소멸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소멸자는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오버로딩이 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가 가능하냐?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자는 매개 변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로딩이 불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생성자, 소멸자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자와 소멸자가 있는 C++ 코드 그 실행 과정을 분석합니다. 자, 주어진 코드 메인 함수 가보면 테스트 t는 u 포인트로 생성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자바에서 많이 하였습니다. 연산자 u까지 했을 때 어디에 힘 영역에 무엇이 이렇게 객체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객체의 시작 주소가 t를 가짐으로 t가 a를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자, 역시 이때 속성 a의 값은 0이 되는 것이죠. 자, 코드 private int 초기 값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바에서 하였습니다. 역시 C++도 프로그래머가 속성 A의 초기 값을 생략하면 0이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되면 생성자가 호출된다. 자동으로 바로 테스트 100 이렇게 호출하겠죠. 어디로 호출될까요? 바로 이 100이라는 값이 생성자 테스트 int A, 바로 A에 무엇이 전달될까요? 이 100이라는 값이 전달될 것입니다. 해서 this 하살표 A, 역시 이 내용도 자바에서 하였습니다. this는 뭘까요? 자신을 가리킨다. 해서 this 하살표 A 하면 이 속성 A가 되고 this를 붙이지 않으면 무엇? 매개 변수 A 값이 될 것입니다. 자바에서는 this 점을 붙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살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0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생성자에서 100으로 초기화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객체 생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실행이 제어가 이동되면 콘솔 아웃해서 t 하살표 get, 바로 이 get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죠. 따라가 볼까요? 자, get 메소드는 뿔뿔 a, 바로 a 값을 하나 증가시키니까 이 100이 무엇으로 101이 되어서 리턴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은 무엇이 101이 출력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C 뿔뿔은 소멸자가 제공된다. 바로 이 delete t, 바로 이 delete t 명령이 소멸자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가 호출되었을까요? 바로 tilt, test, 이 부분이 호출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제어 구조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호출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호출되어서 무엇을 출력하였습니까? 콘솔 아웃 메모리 해수, 이렇게 메모리 해수가 이제 화면에 출력되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객체가 정상적으로 해수되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하면은 생성자 소멸자에서 C 뿔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체 생성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딜리트 명령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힙 명령은 쓸모없는 객체 그냥 시체 덩어리로 득실득실 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작동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작동은 메모리가 부족하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C 뿔뿔 코드에서 생성자, 소멸자 실행되는 원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C 뿔뿔에서 상속관계입니다. 이 상속관계 원리는 자바하고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C 뿔뿔의 상속관계 설명하기 전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자바에서 이야기하였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을 봅니다. C 뿔뿔에는 수퍼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 디스 수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디스도 있고 수퍼도 있는데 C 뿔뿔에는 디스만 있고 무엇은 수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퍼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아버지를 호출하는 것이죠. 해서 자바에서는 아버지, 부모를 호출할 때 수퍼 이렇게 호출하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면 C 뿔뿔은 수퍼가 없으니까 아버지 호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직접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서 주어진 코드를 분석합니다. 자, 주어진 좌측의 코드를 오른쪽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하면은 클래스 A가 뭐라는 거죠? 클래스 A가 할아버지고 클래스 B는 무엇이라는 거죠? 아버지고 클래스 C는 무엇이라는 거죠? 손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면 좌측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코드 분석합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클래스 A, 그리고 아래쪽에 클래스 B 아버지. 자, 여기서 자바하고 또 하나 차이가 있죠. 자바에서는 상속관계에서는 키워드 extend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extend 키워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적혀 있는 식으로 자식하고 콜론하고 부모를 적습니다. 자, 아래쪽 C 클래스 찾아가면 역시 public B 자식 부모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코드 실행은 메인 함수부터 실행되니까 메인 함수 찾아가 봅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C, 포인트 P, new 여기까지 해서 무엇이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객체가 생성되면 당연하게 기본 생성자는 자동 호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C 기본 생성자 하살표 따라갑니다. 여기서 호출되면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기 B 갈로 열고 이게 뭘까요? 바로 부모의 기본 생성자죠.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퍼를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C 뿔뿔은 수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손자 C가 아버지를 부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바에서 하였습니다. 수퍼는 생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 B 부르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자관 시험에서 생략할 수 있다. 생략되어 놓으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자입니다. 자, 따라갑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호출하였습니다. 역시 여기서 할아버지 A 가로 열고 생략할 수 있겠죠. 자,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 생성자 A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 아웃 대안, 바로 첫 번째 이 대안이 출력된 것이죠. 자, 이어서 아래쪽으로 하살표 따라가면 B의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해서 민국 출력되고 마지막으로 만세 이렇게 출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상속관계에서 마지막 가장 손자의 객체를 생성하였을 때 왜 이렇게 실행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력 결과는 바로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이 생성자와 소멸자가 섞여 있을 때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시뿔뿔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다룬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분석하면은 UML 다이어그램으로 클래스 A가 할아버지, 클래스 B는 아버지, 클래스 C는 손자 관계입니다. 또 코드 분석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하면 이 코드에서 뭔가 출력할 때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생성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고 거꾸로 소멸자가 호출되면은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서 실행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걸 지금 코드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석하면은 먼저 메인 함수를 찾아가면 먼저 가장 아래쪽 자식인 손자 객체 C, 포인트 P, U가 여기까지 손자의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객체가 생성되면 바로 기본 생성자 C 호출되면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어가 이동되어서 아버지 호출합니다. 앞에서 하였습니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였죠. 자, 아버지 또 따라갔습니다. 또 아버지 따라가니까 할아버지 불렀습니다. 자, 할아버지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에서 드디어 무엇이 첫 번째 콘솔 아웃에서 A1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느냐, 이렇게 상속관계가 쭉 되어 있을 때 가장 마지막 손자 객체가 생성되면 할아버지부터 뭔가 실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A1이 첫 번째 출력되고 그 다음 내려와서 B1 그리고 내려와서 무엇이 C1이 출력되기까지가 바로 객체 생성했을 때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인 함수를 가볼까요? delete P, 바로 이 delete로 생성된 객체를 소멸하면은 무엇이 소멸자가 호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멸자가 호출되면은 이때는 할아버지부터 뭔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손자부터 할아버지로 따라가면서 출력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따라가 볼까요? 자, 이 객체 소멸자 호출되면은 먼저 손자 C의 소멸자 tilde C 이 부분이 호출되는 것이죠. 해서 무엇이 C2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 소멸자 tilde B 호출되면서 B2 출력되고 다시 이어서 할아버지 tilde A 호출되어서 A2가 출력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래쪽에 실행 결과 적어두었으니까 분석하고 이 내용이 지금까지 C++ 관련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C++의 클래스였습니다.